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충남 아산시에서는 삼성전자의 46조 원 규모 투자가 실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착공은 몇 년씩 미뤄지는 투자 계획도 많은데 이번엔 벌써 지자체와 실무 협의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진행 속도가 확연히 빠릅니다. 아산시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원들과 만나서 원양 사업장 공장 증설 계획을 논의했는데 데이터 센터형 고대역 메모리 생산을 위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새 공장은 축구장 4개 크기에 9,400평 규모의 클린룸을 갖추는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9년 5월 양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지면 원양 사업차 전체 면적은 27만 제곱미터에서 42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직접 고용만 700여 명이 생기고 건설 기간에 하루 평균 3,400명이 투입돼서 2조 6천억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산시는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심의회도 조기에 열어서 증설 승인과 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행정 절차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통 공장 증설 승인과 건축 허가는 순서대로 따로 밟은 절차인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건 지자체가 이 투자를 그만큼 놓치지 않고 싶은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엑시콘의 공급 계약입니다. 큰 기업의 합청업체로 일하는 중소형 부품 장비사들은 계약 하나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엑시콘의 사례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엑시콘이 삼성전자와 CLT 및 SSD 테스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이 49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회사의 최근 매출은 660억 원 수준인데 이번 계약 하나가 그 매출의 75.5%를 차지합니다. 한 건의 계약이 이 회사 연매출의 4분의 3을 채운다는 건 이 회사 규모에서도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장비 납품 후 90%, 셋업 후 10%를 받는 조건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엑시콘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 상승을 했는데 대기업 하나가 검사 장비 발주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뒤에서 생산 라인 자체를 늘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라인보다 그 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장비는 보통 생산 라인이 실제로 가동되기 몇 달 전에 먼저 발주가 나가는데 지금 이 계약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증선 라인이 연말기에 본격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인공지능 PC용 칩인데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칩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지만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 시장은 아직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가이아라는 이름의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양산을 목표로 잡고 지금은 레노버와 HPI 같은 주요 PC 제조사에게 시제품을 넣어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가이아는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드는 칩인데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와는 달리 신경망 처리 장치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도록 짰습니다. 저장된 정보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과 연동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에서 계산 장치로 옮기는 데 드는 시간과 전력을 줄이려고 저장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계산까지 처리하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실제로 붙으면 배터리로 돌아가는 노트북에서 특히 효과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도에 PC용 엑스노스 칩을 크롬북에 넣은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것인데 이번 인공지능 PC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재도전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이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와 퀄컴, 화웨이가 들어가 있어서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실패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는데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뚜렷한 쓰임새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소식은 전부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계약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재의 실적 자체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은 89조 4천억 원인데 여기에 내년에 줄 특별성과급 지원 16조 원이 충당금으로 미리 빠져 있습니다. 이 충당금을 빼기 전 실제 영업이익은 106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이 숫자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 1분기 영업이익 약 82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역대 테크 기업 가운데 최고 기록이죠. 업종을 다 통틀어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아람코가 냈던 865억 달러를 빼면은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이익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계만 하고 실제 생산은 대만 파운드리에 맡기는 회사인데, 이런 구조인데도 82조 원이나 되는 영업이익을 낼 만큼 지금 인공지능 칩 수요가 뜨겁습니다. 그런 엔비디아조차 삼성전자 반도체 한 개 부분에 분기이익에 못 미친다는 게 이번 실적이 갖는 무게를 말해줍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번 이익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는 인공지능 칩 회사의 이익을 앞섰다는 건 지금 인공지능 산업에서 정작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쪽의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경영전략 총괄 김영광 사장은 지난 3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 동안 쌓은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 이익이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40년이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뒤 오일 쇼크와 IMF, 금융위기, 반도체 치킨 게임까지 다 겪은 기간인데, 그 세월 전체가 남긴 이익을 단 1년 만에 넘어선다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5년까지 반도체 부분이 쌓은 누적 영업이익은 254조 원인데, 올 한 해에만 372조 원, 내년에는 5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실적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분과 메모리 공급 부족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애플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삼성의 고객사들 실적을 삼성이 다 넘어섰다는 건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가불관계 자체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달 말에 나올 2분기 실적이 64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고,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달에 51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110조 원을 내며 다시 최고치를 새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회사가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다는 건 지금의 호황이 삼성전자 한 곳의 경쟁력보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 전체가 겪는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호실적에도 삼성 내부의 위기감은 오히려 높습니다. 한 임원은 시장이 나쁠 땐 문제 하나만 풀면 됐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공급 확대와 미래 투자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해서 더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량을 너무 적게 늘리면 지금 이 호황에서 챙길 수 있는 목을 놓치고, 너무 많이 늘리면 몇 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균형을 못 맞추면 지금의 최대 실적이 오히려 다음 침체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램 업계의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4위 중국의 CXMT의 증설 속도가 특히 빠릅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 대만 공장이 2027년부터 순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2030년쯤부터는 뉴욕 공장까지 돌아가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위협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안에서 직접 메모리를 생산하는 유일한 대형 업체인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을 밀어붙일수록 이 지리적 위치 하나만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CXMT는 이달 상장으로 6조 6천억 원을 조달해서 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월 웨이퍼 생산량을 2026년 35만 장에서 2028년 말 50만 장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펩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하면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지원까지 받는 중국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해서 2028년엔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때 디램이 예전의 낸드처럼 적자로 돌아서면 주주를 신경 써야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반도체 업계를 오래 지켜본 외부 분석기관에서 나온 경고라는 점에서 이 우려를 그냥 흘려듣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